안녕하세요. 저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전 5살 무렵부터 영안이 트인 사람입니다. 하루는 유치원에 가서 수업을 받고 낮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도 그때가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잠이 너무 안 와서 혼자 이리저리 뒹굴거리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다급히 저를 데리러 왔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5살의 어린아이가 죽음의 개념을 알 리가 없었고 전 아버지를 따라서 어느 병원 지하의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작은 이모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절 너무 보고 싶어 했다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영문을 몰랐던 저는 외할머니의 사진을 멍하니 보다가 어른들이 준 음식을 먹은 후 친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먼저 주무시고 홀로 멍하니 TV 화면을 보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어왔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현관문 쪽으로 가보니 놀랍게도 외할머니가 서서 절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할머니 뒤에는 검은 형체가 서 있었는데 그게 어린 마음에도 너무 소름이 끼치더군요. 전 서둘러 안방으로 도망쳤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새까만 뱀이며 구렁이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전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 후로 한동안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친할머니께서는 지인이었던 무당에게 굿을 의뢰했고 며칠 후 전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무당의 신당으로 갔습니다. 무당은 웅크리고 앉아있는 제 몸 위에 모포 같은 것을 덮고는 그 위에서 마구 칼춤을 추며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낯선 상황에 전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고 의식을 마친 후로는 다시 건강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절 보러 오셨던 것일까요? 그럼 그때 뱀과 구렁이들은 뭐였는지 그리고 제가 아팠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전 6살이 되었고 그때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의 빙의 현상이었는데 할아버진 평소에는 무척 자상한 분이었지만 외출을 하시거나 어딘가에 다녀오신 후에는 눈빛이 확 달라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마구 휘두르는 바람에 할머니와 함께 옆집으로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저를 못 알아보시기도 했고 맨발로 밖을 마구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해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야심한 밤에 할아버지가 곤히 주무시는 할머니에게 갑자기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괘씸한 것! 시아버지가 왔는데 퍼질러 자고 있느냐? 그날도 조부모님 댁에 놀러가서 할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저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안고 옆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궜고 그 사이에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서 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당장 나와! 어서! 그렇게 할아버지는 마구 화를 내더니 방바닥에 칼을 수직으로 꽂아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그날의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상의한 끝에 할머니의 지인인 무당을 불러다가 또 한 번 굿을 하게 되는데요. 무당이 저에게 굿하는 것을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저는 몰래 숨어서 의식을 훔쳐봤고 그때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쳐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위 눌림과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굿을 한 이후로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할아버지의 이상 행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외출했다가 집에 오기만 하면 칼을 휘둘렀고 그 칼에 제가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 역시도 가위 눌림과 함께 저를 노려보는 것 같은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시선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죠. 저를 보다 못한 할머니는 복숭아 나무가지를 구해다가
제 방과 현관문에 달아두시기도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시간은 또다시 흘러갔고 할아버지는 결국 재작년 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 할아버지가 무속인의 운명을 거부했던 탓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 때 제 꿈에 나타나시기도 했는데 할아버진 평소와는 달리 아주 무서운 얼굴로 절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때를 떠올려 보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러 오셔서 일부러 정을 떼고 가신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전 아직도 할아버지가 너무 그립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일화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쌈더게스트 방송 참여 후에 산모이님의 녹방을 들으면서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파트 4층부터 8층 사이의 복도 조명이 파바박 하고 순식간에 켜졌다가 꺼지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에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그로부터 3일 후 여느 때처럼 아들을 돌보며 육아에 지쳤던 저는 산모님의 녹방을 듣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하나 꾸었는데 제가 벽을 보며 누워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튀어나와서는 제 목을 세게 조르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마구 발버둥을 치면서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과 아들을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목을 조르는 손을 할퀴고 꼬집으며 마구 몸부림을 친 후에야 겨우 그것을 풀었고 숨을 내쉬며 눈을 떠보니 가족들 모두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한 동생 A에게 들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A가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 그리고 친한 동생과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나들이를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적지로 보이는 곳에 도착을 해서 A와 그 남친은 내렸는데 친한 동생이 내리지 않고 자리에 멍하니 앉아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나, 나 이제 못 가. 그 말을 끝으로 버스는 출발했고 A는 동생을 붙잡으려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을 확인한 A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당시 조선소에서 일을 했던 그 친한 동생이 추락사를 했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 동생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던지라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사고 소식을 늦게 전해 듣는 바람에 장례식도 가질 못했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그곳에선 부디 행복하라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비인후과 의사인 친구가 해준 이야기다. 하루는 병원에 귀가 안 좋은 환자가 찾아왔다고 한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진찰을 해보니 한쪽 고막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다. 상처가 무척 심해서 고름이 잔뜩 고여 있었는데 반대편 귀는 청력을 잃은 지 꽤 오래된 것으로 보였다. 바로 치료를 시작하려던 그때 남자와 동행했던 중년 여성이 의사인 친구에게 따져묻기 시작했다. 안 들리지? 어? 이거 안 들리는 거 맞지? 이거 장애잖아. 그치? 아니요. 상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일단 치료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상태가 호전되면 청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거 장애잖아. 안 들리잖아. 장애인으로 인정해줘. 어서. 왜 이러십니까? 우선 치료를 하고 상태가 나아진 후에 청력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장애인으로 인정해. 인정하라고. 너 같은 게 의사야? 이 머저리 같은 게. 여자는 남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앞으로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여자가 친구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지르자 결국
병원 사무장까지 뛰쳐나와서 여자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귀의 상처 때문에 통증이 심할 텐데도 이를 악물고 참고 있던 남자는 그제서야 겨우 모기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얼굴은 몹시 괴로워 보였다. 결국 상처는 치료해 주었지만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귀를 일부러 상처낸 것이 아니냐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